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있다고 다 보여주지 말고 안다고 다 말하지 마라. 지은이는 김종원입니다. 이 책은 작가가 소개한 셰익스피어의 말과 그에 대한 작가의 해설, 그리고 필사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라통 터지고 서러울 때, 심장을 타고 고통이 올라올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차오르는 슬픔이여 내려가라. 내 자리는 저 아래다. 셰익스피어가 말한 것처럼 우라통이 터지고 서러울 때 엉뚱하게 자신의 감정을 소모하는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실천에 옮긴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 사는 게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 건 이해한다. 하지만 내가 살기 힘들다는 사실이 타인의 삶을 괴롭혀도 된다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조금 답답하고 지루해도 길게 보며 살아야 한다. 파도가 아무리 세차게 지나가도 아무런 말도 없이 받아주는 바다처럼 고통과 슬픔이 결국에는 다 사라지는 한낮 바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에 못 견딜 인생도 없는 것이다. 힘겨운 이 시간이 다 지나가면 나는 더 단단한 어른이 될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밝게만 보이는 게 좋아요. 중간에 표정을 바꾸는 건 겁을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감정을 제어하는 힘은 살면서 꼭 필요한 능력이다.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중간에 다른 표정으로 바꾸는 건 겁을 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억지로 참는 것으로는 결코 웃는 수준에까지 이를 수 없다. 그것이 가능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낼 정도로 지적 수준이 높다. 카페나 식당에 가보면 마치 연설을 하듯 온 힘을 다해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다. 아무리 주변에서 눈치를 줘도 그들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왜 그래야 하는지도 또 자신이 그렇게 시끄러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사실을 아무리 설명해도 바뀌지 않는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자. 나는 타인에게 신경을 쓰려고 온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을 하려고 온 거니까. 결국에는 웃는 자가 이긴 거야. 당장 닥친 일에 최선을 다하느라 즐길 겨를이 없는 순간들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가 바로 여유를 가져야 할 시기임을 자각해야 한다. 이 시기를 놓치고 계속해서 일에 치여서 살게 되면 죽을 때까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른 채로 몸만 늙은 노인이 된다. 그저 늙기만 할 뿐 그 안에 어떤 지혜나 희망도 존재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어른이 아닌 노인이 되는 것이다. 노인은 목숨만 부지하면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어른은 그렇지 않다. 나는 바쁘게 살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다. 인생이라는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며 모든 여행은 도착이 아니라 과정이 곧 목적이다. 사랑은 눈이 아닌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당신을 생각하면 나의 마음은 새벽을 가로지르며 날아가는 종달새처럼 어두운 대지를 지나 천국의 입구에서 노래를 부르게 된다. 셰익스피어는 달콤한 사랑 덕분에 내 마음은 부자가 된다
라고 말했다. 몰랐던 사람을 알게 되고 그렇게 사랑하다가 결국 이별하고 아파하는 동안 우리는 점점 어른이 된다. 사랑했던 그 사람은 내 곁에 없어도 있고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꽃은 향기를 잃었으니 다시 가져가세요. 아무리 값진 선물도 준 사람이 친절하지 않을 땐 고귀한 마음으로 받아도 초라하게 보이니까요. 준다고 다 받지 말고 사정한다고 다 들어주지 말라는 것이다. 셰익스피어는 그 중심에 친절이라는 기준을 두었다. 그는 자신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상대의 태도가 친절하지 않다면 단호히 거절하며 살았다. 흔들리지 않고 무엇이든 해내려면 마음을 단단하게 고정해주는 삶의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 삶은 결코 복잡하지 않다. 복잡한 것은 우리의 욕망이다. 목표를 분명하게 정한 삶은 그래서 모든 문제를 빠르게 해결한다. 삶이 단순해지면 그 삶은 스스로 우리에게 답을 준다. 현명해지기 전까지는 늙지 말아야 한다. 1. 있다고 다 보여주지 마라. 2. 안다고 다 말하지 마라. 3. 가졌다고 다 빌려주지 마라. 4. 걷느니 말 타고 다닌다고 하지 마라. 5. 들었다고 다 믿지 마라. 6. 단판에 승부를 걸지 마라. 7. 이 사실을 모두 다 기억하라. 이 7가지 말은 셰익스피어의 진실한 조언이다. 단순히 나이를 먹었다고 모두 어른이 되는 건 아니다. 경험을 쌓았다고 모두 경력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현명해져야 한다. 늙는 건 쉬운 일이지만 현명해지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세상은 당신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숨을 쉰 횟수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간은 숨어있는 흉악한 계략을 밝혀내고 감춘 잘못까지 찾아내서 비웃으며 창피를 준다. 시간은 결코 속일 수가 없다. 거짓이라는 금고에 모든 것을 감출 수 있다 해도 지금까지 내가 보낸 시간만큼은 결코 숨길 수가 없다. 지나간 시간 그 자체가 모든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 추한 짓을 저질렀다면 그저 시간이 지나길 조용히 기다리면 된다. 악행은 아무리 깊이 파묻어도 사람들의 눈에 발각되는 법이다. 고전 탈무드에서는 잘 살아라, 그게 최고의 복수다 라고 말한다. 추한 짓은 아무리 깊이 파묻어도 사람들의 눈에 발각된다. 아주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결국 탄로가 나고 세상의 판결을 받게 된다. 그게 바로 굳이 복수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가장 큰 이유다. 세상의 현명한 판결을 기다리며 나는 내일에 더욱 전념하는 게 지혜롭다. 너그러운 태도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 농밀한 어른의 내면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상황에서 너그러워진다. 또한
세상에는 이해하지 못할 게 없고 모든 것에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쉽게 분노하지 않으며 소리를 지르지도 않게 된다. 다음 두 가지를 인생에서 지우면 그런 삶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하나는 내가 더 우월해야 한다는 자만이며 나머지 하나는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착각이다. 타인에게 너그럽지 않은 이유는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사랑해야 자신의 가치를 믿을 수 있고 자기만의 삶을 살며 어른의 기품을 가질 수 있다. 과거의 이야기로 자랑하는 건 어리석다. 가진 것이 과거의 이야기밖에 없을 때 인간은 처량해지기 시작한다. 지혜로운 삶의 비밀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마음에 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스스로 가장 중요하거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자랑하게 된다. 결국 내가 자랑하는 것이 나의 지적 수준을 증명하는 것이다. 나는 과거를 자랑하고 있나? 아니면 오늘과 내일을 자랑하고 있나?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자랑할 게 과거의 이야기밖에 없을 때 인간은 초라해진다. 과거에 했던 무언가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자랑해야 어른의 품격을 가질 수 있다. 모든 환영에는 격식과 예절이 있는 법이다.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어른의 품격을 채우는 7가지 최소한의 예의를 소개한다. 1. 나오는 대로 말하지 않고 단어를 골라서 쓴다. 2. 메일이나 메시지를 보낼 땐 인사로 시작한다. 3.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해서 알려준다. 4.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과정을 즐긴다. 5. 감정의 변화를 최소한으로 조절한다. 6. 모든 상황에서 배우려는 자세로 다가간다. 7.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다 듣고 나서 말한다. 어른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다.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 때 어른의 품격을 가질 수 있다. 배움은 가르치는 자가 아닌 배우려는 자의 몫이다. 배우려는 준비를 마쳐야 스승이 보이는 법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는 걸 깨우쳐야 한다. 그럼 비로소 사방에 스승이 있다는 사실이 보인다. 깨달음은 남이 주는 게 아니며 스스로 손에 쥐는 자의 몫이다. 모른다는 걸 알아야 채울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깨달음은 결국 마음과 의지의 문제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 비움이라는 준비를 마쳐야 채울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 그건 모두 자신에게 달렸다. 나의 몸은 정원이고 나의 의지는 정원사와 같다. 나이 들수록 매력적인 인생을 살고 싶다면 스스로 매일 아침 이런 다짐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좋다. 1. 나는 오늘도 내 마음 속에 아름다운 씨앗만 심는다. 2. 불만과 불평은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 3.
소중한 사람들에게 향기로 남을 수 있는 말만 들려준다. 4. 나는 내가 원하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내게 초대할 수 있다. 5. 내 바람은 결국 모두 이루어질 것이다. 정원사가 정원을 가꾸듯 인간의 의지가 몸을 완성한다. 왜 내 정원에는 나비가 없을까? 라는 말은 어리석다.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면 나비는 저절로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시간을 팔아서 얻은 것이 먹고 자는 것뿐이라면 인간이란 짐승이 아니고 무엇인가? 신은 우리에게 앞뒤를 내다보며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주었으니 부디 신이 준 선물을 썩히지 마라. 먹고 자는 것에만 시간을 사용한다면 동물과 다를 게 없다는 셰익스피어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끝내야 한다. 그래야 후회가 없다.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을 갖지 못하면 결국 생각당하는 일상을 살게 된다. 그땐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부를 수도 없게 된다. 어리석은 자와 시간을 보내는 게 내 재미와 이득 때문이 아니라면 애써 얻은 지식과 값진 경험을 스스로 모독하는 것과 같다. 스스로 값진 지식과 경험을 얻었다면 거기에 맞는 수준 높은 사람들과 교류하라는 간절한 조언이다. 어리석은 자와 시간을 보내지 마라. 배우지 않는 자와 대화를 나누지 마라. 지식과 경험을 쌓지 않는 자와 교류하지 마라. 간절한 희망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한다. 희망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니 희망을 가지라는 말이 핵심이 아니라 어둠이 찾아오면 누가 가슴에 희망을 품고 사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핵심이다. 내일이 기대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불안과 어둠이 찾아왔을 때를 놓치지 말고 주변을 둘러보라. 고통과 슬픔만이 가득한 어두운 공간에서 홀로 빛나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이고 그가 바로 가슴에 빛나는 별을 품고 자신의 내일을 강력하게 기대하는 사람이다. 내 가슴에 희망이 있는 한 나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이유가 있겠지. 나와 다르거나 나를 그냥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내뱉는 말이다. 세상에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해하려고 다가가지 않았을 뿐이다. 모든 상황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찾아내는 사람만이 모르던 세계를 하나 더 이해할 수 있다. 나도 누군가에게는 나쁜 사람일 수 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시도는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만 만들게 된다. 자신에게 덕이 없더라도 어떻게든 몸에 걸쳐보라. 오늘 자제하며 바꾸면 내일은 좀 더 쉬워지고 그 다음은 더 쉬워진다. 습관을 바꾸면 모든 게 바뀐다.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괴물도 천사가 될 수 있다. 차분하고 올바른 행동이 습관이 되면 세상은 거기에 맞는 옷을 당신에게 입혀줄 것이다. 그게 바로 세상이 말하는 행운이다. 행운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 살면 만날 수밖에 없는 손님이다. 어떻게든 몸에 걸쳐서 오늘 시작하면 내일은 좀 더 쉬워지고 그 다음 날은 더 쉬워진다. 습관은 천성까지도 지울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이다. 할 수 없다고, 내게는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기보다는 셰익스피어의 말을 일단 굳게 믿고 몸에 걸쳐보라. 어찌 보면 해본 적이 없으니 익숙하지 않은 게 당연하다. 익숙하지 않아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익숙해질 때까지 더 치열하게 시도해야 한다. 일은 내가 벌이지만 마무리는 신이 한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에서 배울 수 있다. 반짝인다고 모두 금은 아니다. 나는 왜 반짝여야 하는가? 내 인생이 지금 반짝이지 않는다고 금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내일 반짝일 수도 있으며 영원히 반짝이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스스로 빛나는 존재였으니까. 친구라면 친구의 결점을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이해는 신의 영역에 가깝다. 보통의 인간에게는 이해보다는 참고 견디는 힘이 필요하다.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가진 결점까지 참고 견뎌야 한다. 최대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된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그에 맞는 행동력과 용기를 가져야 해요. 그렇게 사는 게 두렵다고 하면서 어찌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고 싶지만 도저히 못하겠어. 평생 이런 변명을 하며 비겁하게 살 생각인가요? 하고 싶지만 도저히 못하겠어 라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말은 아예 삶에서 지워라. 사람은 2번 태어난다. 부모의 사랑으로 1번, 자신의 의지로 또 1번 태어나 완벽해진다. 본능에만 충실하게 산다면 그 목숨은 짐승갑과 다르지 않다. 지성인이라면 본능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람이 되어야 한다. 셰익스피어는 짐승과 지성인의 차이란 본능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했다. 빠르게 성장하고 싶다는 본능과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다는 본능은 때로 우리를 지성인이 아닌 짐승의 삶을 살게 만든다. 겉모습만 보며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자는 자신을 단순히 보기에만 좋아 보이도록 만든다. 그 안에는 어떤 사색이나 판단력도 없다. 그런 삶은 어른의 인생이 아니다. 자신의 가치를 믿고 기다려라. 가난해도 현실에 만족하면 풍족하지 않아도 넉넉한 부자지만 가난해지는 것을 늘 두려워하는 사람은 끝없이 늘어나는 재산을 갖고 있어도 늘 겨울처럼 가난한 법이다. 명성이란 어리석고 헛된 짐이고 운이 좋아서 얻었다가도 아무런 이유 없이 잃게 되는 것이다. 스스로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자신의 명성을 잃은 게 아니다. 명성이란 결국 수많은 남이 주는 선물이다. 그러나 세상을 보라. 대중은 누군가에게 명성을 주는 것도 좋아하지만 반대로
줬다가 냉정하게 빼앗는 건 더 좋아한다.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중심을 잡으려면 주면 좋지만 안 줘도 좋다 라는 마인드를 갖고 살아야 한다. 나는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다. 선택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한 선택은 반드시 부정적인 결말을 만나게 된다. 타인도 나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역시 명심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서로 다툴 이유도 비난할 이유도 전혀 없다. 학생으로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 배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무섭게 늙기 시작한다. 나이 들수록 자신의 가치를 확장하는 아름다운 하루를 살고 싶다면 주변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배워야 한다. 그게 바로 셰익스피어가 말한 영원히 늙지 않는 학생으로 사는 방법이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동시에 음악을 사랑하고 책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것도 절대로 놓치지 말자. 언제나 과거가 아닌 현재를 바라봐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가엾은 장면은 늙어가는 나를 바라보며 불평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모든 성공은 자신의 능력을 굳게 믿는 것에서 시작된다. 거의 모든 철학자가 이와 같은 뉘앙스의 말을 한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만큼 이룰 수 있으며 자신의 능력을 믿는 마음이 성공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이 쉬운 걸 우리는 왜 현실에 적용하지 못하는 걸까?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이다. 그냥 듣거나 읽을 때는 쉽지만 이걸 일상에서 적용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 이 서비스는 좀 심하게 비싼데? 이렇게 비싼 요리를 누가 먹겠어? 과연 이게 맞는 생각일까? 그렇지 않다. 어떤 서비스나 상품이 내게 유독 비싸게 느껴진다면 내가 그 서비스나 상품의 타깃이 아니라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세상에는 분명 그 돈을 내고 그 서비스와 상품을 즐기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내가 아니라고 모두가 아닌 건 아니다. 마찬가지로 품격 있는 사람들의 언어가 내게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들의 언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내 수준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증거다.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삶의 한계를 결정하듯 수준 이상의 것들은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 이게 바로 일상에서 생각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게 어려운 이유다. 잘 생각해보라. 우리는 모두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평소의 생각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세계를 내 안에 담거나 펼칠 수가 없다. 자신이 가진 언어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은 매일 반복하는 필사다. 필사를 통해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좀 더 나은 수준의 생각과 언어를 반복해서 접할 수 있고 내면에 각인할 수도 있다. 어른의 말은 조용하고 차분하다. 너무 서두르는 눈빛은
스스로 자신이 곧 궤변을 말할 것임을 보여준다. 어른의 말은 서두름이 없어야 한다. 지적으로 충만한 어른의 말은 언제나 조용하고 차분하다. 셰익스피어는 어린이를 가르치는 사람처럼 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혜롭게 어린이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차분하고 부드러운 언어로 아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상대방을 대할 때 늘 아이를 대하듯 다가가면 이전보다 좀 더 부드러운 언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을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한다. 내게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듯 부드러운 방식으로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 조언을 듣는 데는 난 아직 어린아이니까. 늘 아이에게 설명하듯 차분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말해야 어른의 말을 건넬 수 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현명한 자는 자신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왜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자신이 현명하다고 착각하는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에게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한 번 더 착각한다. 하지만 진짜 현명한 자는 늘 자신이 어리석다고 생각한다.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늘 자신이 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해를 구하고 마음을 쓰면서 좀 더 다가간다. 나는 모르는 게 많다는 생각이 현명한 삶의 시작이다. 참을성 없는 사람들은 정말 딱하다. 세상에 쉽게 치유되는 상처가 어디 있겠는가?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고 싫은 부분이 생겼다는 건 그가 나와 맞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와 가까워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멀리 있는 사람의 단점은 보이지 않지만 가까워질수록 단점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하는 거니까. 참을성이 필요한 이유는 지치고 힘든 나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다. 불행이 오래오래 살아남는 이유는 당신이 그저 견디기만 하기 때문이다. 불행으로 아파하는 모든 이들에게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조언한다. 이 세상의 채찍과 비웃음, 지도자들의 잘못, 핍박받는 자들의 고통,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불손, 힘없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정의와 법률의 지연, 그리고 지위 높은 것들의 무례함을 이제는 견디지 마라. 세상에 그냥 오는 건 아무것도 없다. 시간만 가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노력한 시간이 핵심이다. 그냥 견디면 되는 게 아니라 단 한 발이라도 내딛기 위해 분투하며 견디는 세월이 필요하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 말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늘어나는 건 오직 하나, 남 탓뿐이다. 셰익스피어는 인생에서 사악한 것들을 깨끗이 제거하고 살기 위해선 다음 4가지 사항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 더러운 악마를 조심하자. 2. 진실에 순종하자.
3. 약속을 올바로 지키자. 4. 함부로 맹세하지 말자. 세상의 좋은 것들을 자기 자신에게 바치는 건 참 잘하는 일이다. 나를 위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질투하는 자들은 막을 수 없다. 그들은 원인을 제공하지 않아도 결국 질투를 하고야 만다. 원인이 있어서 질투하는 게 아니라 질투하고 싶어서 질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건 마치 스스로 생기고 스스로 태어나는 한 마리 괴물과도 같다. 혓바닥이 아무리 굳어도 죄의식은 스스로 말을 하는 법이다. 모든 사람의 삶은 다 의미가 있다. 단, 스스로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내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찾을 수 있어야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을 재료로 삼아 내가 나의 스승이 되어 살 수 있다. 인생은 누구에게도 만만하지 않다. 치열하게 연습하지 않으면 인생이라는 악기를 연주할 수 없다. 절실한 마음보다 절실한 행동이 중요하다. 내 가슴에 희망이 있는 한 나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나는 매일 내게 희망을 초대한다. 그것들은 부르는 자의 몫이니까. 나는 나를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결국 뭐든 가능해지는 법이다. 가능하다는 생각이 곧 나를 움직이는 가장 큰 재산이다. 모든 사람에게 다 친절할 수는 없다. 최선을 다해 좋은 마음을 전하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은 제외해야 한다. 미움받을 용기를 내야 소중한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전할 수 있다. 서툰 믿음은 서로를 망친다. 나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키울 것이다. 나 자신을 믿어야 다른 누군가도 진심으로 믿을 수 있다. 너무 서두르면 초조해진다. 정적을 견디지 못하고 나오는 말은 초조함의 증거라고 볼 수 있다. 타인이라는 험난한 산을 오르려면 차분함과 인내가 필요하다. 서두르지 말자. 결국 도착할 테니까. 자기 삶의 철학을 세우려면 내가 왜 이 행동을 하는지 강력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스스로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만 강력한 의지로 실천할 수 있다. 스스로에게 빛을 허락할 수 있어야 험난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 해가 뜨길 기다리지 말자. 스스로 나의 가장 강력한 빛이 되어 내게 의지하며 단단하게 살아가자. 참을성이 곧 통찰력이고 창조력이다. 내게 찾아온 고통과 슬픔의 마음도 참고 오랫동안 바라보면 그 안에서 나를 빛낼 영감을 만나게 된다. 슬픔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빛이 된다. 근사하게 늙는다는 건 선명해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사색하는 삶을 실천해서 자기만의 색으로 선명해져야 농밀한 어른의 나날을 보낼 수 있다. 주인공은
무대 중심에 서 있거나 단순히 대사가 많은 사람이 아니다. 무대 구석에서 단 한마디의 대사만 주어졌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열정을 바칠 수 있다면 나는 이 무대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나는 오늘은 한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실천할 것이다. 세상이 정의한 계산이 아닌 마음이 부르는 공식으로 살겠다. 지금까지 있다고 다 보여주지 말고 안다고 다 말하지 마라.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셰익스피어는 한마디로 말해 탁월한 이야기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문학 작품, 즉 이야기라는 건 현실을 바탕으로 한 허구입니다. 허구지만 강력한 진실을 담고 있는 허구입니다.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나도록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실은 인간의 현실을 가리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인생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바람직한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진리나 진실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진실과 어느 정도의 오류가 섞여 있겠지요. 다만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은 이야기라면 거기에는 다른 이야기들보다 훨씬 더 진하게 진실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살아남은 옛날 이야기들은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직결되는 삶에 숨겨진 진실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고 제가 느낀 점을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삶을 살아갈 땐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숭고한 뜻을 품고 있더라도 자신과 자신의 삶을 외부의 힘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한다면 결실을 거두기도 전에 뿌리를 뽑히게 됩니다. 산삼은 산속 깊은 곳,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 산삼이 도시의 가로수처럼 지나가는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100년, 200년짜리 산삼은 구경하기 힘들 것입니다. 몇 년만 지나도 누군가가 쏙 뽑아가 버릴 테니까요. 그래서 삶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가 자기 보존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나를 해롭게 할 수 있는 외부의 영향이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현명하게 거리를 두고 멀어지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새싹이 자기를 지키지 못한다면 거목으로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도 못합니다. 내 삶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나 자신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기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태도입니다. 동식물은 타고난 본능대로만 살아도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인간만은 20년간 교육을 받고 성인이 된 후에도 자기 자신을 개간하고 개척해야 할까요? 그만큼 인간의 잠재력이 크고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에게는 뛰어난 두뇌가 있고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정신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다른 동물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우주 탐험도 꿈꾸고 태평양 저 깊은 곳까지도 들어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땀을 흘려야 가을의 곡식을 추수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정신적 역량도
내면의 밭을 부지런히 갈고 닦아야만 비로소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어쩌면 과수원이나 쌀농사를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더 복잡한 일입니다. 과수원은 3년에서 5년 정도면 열매를 얻을 수 있고 쌀농사는 1년이면 수확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정신이 제대로 영글고 진보하기 위해서는 평생이 걸립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결실을 맺은 것들을 나 혼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생명과 함께 나누는 태도입니다. 본래 모든 생명은 나 아닌 것들에게 도움을 받아 살고 있고 동시에 나 아닌 것들에게 그들에게 없는 혜택을 돌려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정교하게 짜여진 먹이사슬에 서로서로 엮여있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나에게 좋고 세상 전체에게도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것이고 나에게만 좋고 나머지 세상에는 좋지 않다면 그것은 진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도 남에게도 그리고 이 세상 만물에게도 도움이 되고 유익한 그런 결실이 필요합니다. 나를 보존하고 나를 개발하고 그 결실을 널리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 행복하고 잘 사는 삶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